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어느덧 3월 첫째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긴장해야 하는 감사보고서 시즌, 즉 상장 폐지와 관련된 무서운 달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최소한의 방어는 할 줄 알아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해당 종목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정도는 살펴봐야 작년에 거래 정지가 된 케어젠이라는 종목이라든가 또 코오롱 티슈진 같은 상황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장 폐지 요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사실 좀 깊게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크게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 당할 상황은 아마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장 폐지 요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업연도 경과 후에, 그러니까 1년 사업을 마감을 하고 90일 이내로 사업 보고서 및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 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90일 이내로. 자, 관리 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사업 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이제 자본 잠식인데요. 자본 잠식하고 매출액 미달에 대해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니까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 잠식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커져서 납입 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납입 자본금이라는 거는 그 회사를 만들 당시에 모아서 시작한 돈을 납입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자폭이 커져서 회사의 잉여금이 다 없어지는 상황을 자본 잠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돈이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그러니까 자본금의 50% 이상을 까먹으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 폐지 또는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일 때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요 부분은 꼭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매출액 미달 부분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50억 원 미만이면 매출액이 관리 종목 지정이고요. 이게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미달이 있고요.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반기 말 현재 유동지식수의 1% 미만일 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요. 2반기 연속 1% 미만일 시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종목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식 분산 미달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주주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보고서상 일반 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 지정이고요. 상기 내용이 2년 연속인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시의무 위반은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씩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요. 관리 종목 지정 후 누적 벌점이 1년간 15점 추가되면 상패 심사를 받습니다. 거래량 미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 시가총액 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 원 미달, 30일간 지속 시 관리 종목이 되고요.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지정 사유 해소 못하면 상폐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회생, 파산, 중대범죄,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 또 분식회계도 포함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뻔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매출액 부분인데요. 30억 원 미만 관리 종목 지정이 됩니다. 매출액 30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 2년 연속 30억 원 미만이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 성장 특례 기업은 제외가 돼요. 기술 성장 특례 기업들은 이제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꽤 많죠. 그 외에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관리 종목 지정이 상장 후 5년간 미종용이 되는데 3년 연속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80% 감소하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부분입니다. 자기 자본 5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요. 관리 종목 지정 후 자기 자본 5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또 발생을 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장기간 영업 손실 부분입니다. 이게 장기간 영업 손실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적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최근 4 사업년도 영업 손실 별도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이따가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업 손실이 4년 연속으로 발생을 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관리 종목 지정 후에 최근 사업년도, 그러니까 1년 더죠. 영업 손실이면 상장 폐지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영업 손실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보고요. 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사의 경우는 모두 별도 기준 재무제표로 하는 겁니다. 이 별도와 연결을 제가 요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걸 볼까요? 최근에 좀 거래 정지된 종목이 있어요. 자, 국순당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국순당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종목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결하고 별도가 있죠. 예.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연결로 보는 거고요. 종속회사, 자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이 종목들은 이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4년 연속으로 났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요건에 해당되면 이제 상장 폐지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국순당을 보면 여기 연간으로 해서 별도로 좀 볼게요. 그러면은 2015년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관계가 없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영업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 이 코스닥 관련 종목들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적자가 났죠. 그러면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니까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에 사업연도에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됐겠죠. 그리고 2019년도에 영업이익 적자가 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걸로 보여요. 자, 다시 이제 연결로 보고 전체로 보게 되면 2019년도 여기 보이시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3월달,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2019년도 3월달서부터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리고 19년도 9월달까지 적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19년도 12월 결산일에서 이거를 다 복구하려면은 26억에다 19억이니까 46억 흑자를 내야지 얘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 보다가 갑자기 막걸리가 잘 팔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정지가 된 걸로 보이고요. 자, 얘를 한번 뉴스를 살펴볼게요. 자, 살펴보면 자, 여기 있죠? 전통 제조사 국순당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도 얼마나 배당을 할지 쏠린다 뭐 배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장 폐지 위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상장 폐지 사유는 영업이익 적자가 4년 연속이 돼서 관리 종목 지정이 됐었고 영업이익 적자가 5년 연속이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거래 정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간 영업손실, 영업이익 적자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종목이. 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본 잠식 부분은 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 6개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요.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 잠식이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자본 잠식률은 예를 들어서 납입 자본금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50억을 잠식을 하면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 거고요. 사업 연도 말까지 완전 잠식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감사 의견 부분인데요. 감사 의견 부분은 이제 감사 보고서 상에 감사인의 감사 의견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거든요. 거기서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범위 제한, 이제 한정 같은 거를 받으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 이 감사 보고서에 감사인의 감사 의견 이 내용이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 제한으로 나오면은 바로 거래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거는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딱 발현이 되는 순간 그냥 바로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회사에 큰 문제가 없는지. 물론 뭐 갑작스러운 회사의 뭐 횡령 배임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답이 없죠.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경우고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잘 살펴서 미연에 좀 이런 것들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부분인데요.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 종목 대상이고요.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 10일이고 누적 30일간 4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부분,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의 1% 미만 미달 관리 종목 지정이고요. 2분기 연속 지속 상장 폐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불성실 공시죠. 자, 1년간 불성실 공시 시 벌점 15점 이상 누적 시 상장 폐지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공시 서류가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관리 종목 지정되고요. 2년간 3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 기간 후 10일 이내 미제출 또는 미제출 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 또 미제출 시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보고서, 사업보고서라든가 감사보고서 제대로 제출 안 하면은 당연히 이제 상장 폐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 의견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감사인의 감사 의견 부분에 대한 겁니다. 감사 의견에서 안 좋은 것들이 다 비적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적정이라는 거는 적정하고 요거 적정입니다. 예, 요거 적정이니까 못하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에 적정은 정상적인 거고요.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이 이제 비적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사 범위 제한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배가 있어요. 감사 범위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감사인이 그 해당 감사 대상 회사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야 그 회사에 대해서 이 적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사 범위 제한은 뭐냐면 회사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조금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경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료 제출이 중요하게 부족하다라고 볼 때는 이제 한정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거의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특히 중요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정 의견, 의견 거절은 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고요. 회계 처리 기준으로 볼 때 회계 처리에서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맞는다면 완벽하면 적정 의견인데 조금 미흡해요. 그러면 이제 경미에 해당해서 이것도 적정 의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정 의견은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회계 처리 기준에 이제 위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중요라는 요 부분과 만나서 이제 한정 의견을 받게 되는 거고 특히 중요는 대부분의 회계 처리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적정 의견을 받겠죠. 그래서 특히 중요는 부적정, 중요는 한정, 경미는 조금 틀렸다라는 겁니다. 회계 기준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범위 제한은 자료에 대한 부분,
회계 처리 기준 위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거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 상장 폐지 제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기존에 현행으로 진행됐던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이제 기업에서 이의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상장 폐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해요. 우리 기업은 그래도 한번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행은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감사 의견 변경이 돼서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바뀌면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요.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다 상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의견 변경해서 적정으로 바뀌면은 이제 상장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감사 의견 미의 변경, 그러니까 기존의 뭐 한정이라든가 의견 거절이라든가 부적정이 그 의견이 이제 변경이 없으면 이제 바로 상장 폐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했던 이 감사 방법은 동일 감사인이 다시 재감사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선이 된 후에는 바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이의 신청이 없으면 당연히 똑같이 상장 폐지가 되고요. 이의 신청이 있으면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하는데,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업에게는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좋아진 거고, 개선 기간 1년 후에 감사 의견 변경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바뀌면, 또는 차기년도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서 상장 유지가 될지 상장 폐지가 될지가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바뀌면, 그리고 이제 이 차기 년도에 감사 의견 적정으로 바뀌면 상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감사인이 이 개선이 되기 전에는 동일 감사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개선 후에는 동일 감사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사인인데 어떤 회사를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 의견이 이제 비적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다시 이 6개월 개선 기간 후에 나에게 감사를 다시 받으면, 여러분이 감사인이라면 이 회사 어떻게 감사할 것 같으세요? 진짜 글자 하나, 토시 하나라도 완전히 꼼꼼하게 보겠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인이 아닌 감사인은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덜 꼼꼼하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뀐 부분이 요거고요. 개선 기간 1년 후에도 차기년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면 당연히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 의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국순당에 대해서는 장기 영업이익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케어젠이라는 종목은 작년에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 사업보고서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감사보고서 부분을. 자, 이거는 이제 카인드라는 기업 공시 사이트입니다. 기업 공시 사이트는 다트라는 이 사이트가 있고요. 이제 카인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둘 다 비슷합니다. 자,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3월 달이 이제 감사 시즌이니까 당연히 이때 이제 정지가 됐겠죠. 얘가 정지가 된 날은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날 이 거래쟁 정지된 이유에 대한 공시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주권 매매 거래 정지에서 풍문 또는 보도 관련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회 공시가 떴죠. 근데 3월 14일 6시 이후에 이 공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되고 공시가 떠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투자자들이 진짜 손도 못 대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진짜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긴 한데, 이 회사는 이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회사 재무제표부터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자, 케어젠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6년도서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흑자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되는 이런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거래 정지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 정지는 됐다. 자, 다시 감사 보고서를 좀 보면 여기서 이제 주권 매매 정지가 되면서 감사 보고서에 제출됐죠. 근데 여기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된 거죠. 자, 감사 보고서를 일단 제출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이 나왔잖아요. 자, 의견 거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은 해당 회사의 자료 제출을 감사인이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흡했을 때, 특히 중요하게 이제 미흡했을 때,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거의 안 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니네 회사 조사 좀 해보게 자료 좀 내놔봐 했는데 우리 자료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인은 의견 거절을 피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에 이제 그렇게 뜨니까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바로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바로 이제 관리 종목 지정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얘네 회사가 바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걸 보면 자, 여기 있죠. 자, 2019년 3월 25일에 상장 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케어젠에서. 그래서 이제 1년 유예를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케어젠 기타 시장 안내 상장 폐지 관련 이의 신청 접수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케어젠 관련한 이제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케어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1년 유예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얘네가 다시 이제 감사를 받겠죠. 그래서 똑같은 감사인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서 의견 적정을 받으면 이제 다시 실질 심사를 받아서 상장 유지가 될지 상장 폐지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상장 폐지 부분 또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꽤 많아요. 가격이 싼 거죠. 이 종목의 단가가 뭐 1,000원짜리라든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재무제표 들어가 보셔서 4년 연속 이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하는지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관리 종목 지정이 되니까 관리 종목 지정되는 순간 바로 하한가 가는 경우들 많습니다. 지금 3월 달이니까 그 회사 주총이 언제인지 주총이 잡히면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3월 31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하는 회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 그런 회사들은 재무제표 보셔서 3년 연속 적자에다가 3분기 연속 적자라고 보이는 회사가 있다면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회사는 3월 달에는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는지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은 자본 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최근에 이 우리나라에 지금 생긴 문제 때문에 자, 요 지금 제재 면제 조건이라는 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 요 부분도 잘 보세요. 자, 제재 면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감사 보고서 그 연기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이제 요거를 신청을 하면은 받아준다라는 거를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8개 기업인가가 신청을 한 상태예요. 자, 요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회사가 혹시나 또 그런 회사에 또 같이 부합이 되는지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 상패 심사나 관리 종목 지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살펴보셔서 큰 이 충격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내용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 보유 종목 또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 리더였습니다.